네, 안녕하세요. 코르쇼의 코르입니다. 오늘은 제가 용산에 왔는데요. 컴퓨터가 고장나서 수리를 하러 왔는데 한번 여기를 둘러보고 제가 오랫동안 거래했던 사장님 인터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찍어도 돼요? 주말에 수리를 맡기러 방문했는데도 엄청 네네네. 바쁘셨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한우물만 파고 그 분야에서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인데요. 사장님께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바쁘시네요, 토요일에.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용산에서 조립 컴퓨터를 팔고 있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대표 이경식입니다. 사장님이 10년 넘게 이 업계에서 인정받고 계속 성장 중이신데 특별한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특별하게 노하우나 제 비법이나 그리고 이게 뭐 음식 장사가 아니다 보니까 비법이 있는 건 사실은 아니고요.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냥 좀 나는 운이 좋다? 운이 좋다? 그냥 그 정도? 그거 외에는 진짜 달리 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장사하면서도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희일비 하지 말자가 제 기본 모토거든요. 장사 잘 된다고 해서 막 와 좋아라 하고 안 된다고 해서 막 뭐 좌절하고 슬퍼하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모토를 그렇게 잡았고, 감사하게도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로 저희 매장에서 컴퓨터를 구매해 주시는 진짜 손님분들 덕에 제가 여지껏 이렇게 장사할 수 있었던 모토가 되고 기본이 되온 것 같아요. 비법이나 그런 건 없고 그냥 약간 좀 정직함, 그런 걸로 이제 여지껏 승부봤다라고 보면은 맞을 것 같아요. 용산하면 흔히 논탱이 맞는다는 게 일반적인 통념인데 정직하게 어떻게 장사를 계속 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저희한테도 계기가는 좀 있었습니다. 저도 용산에서 이제 컴퓨터를 팔면서, 그렇죠. 컴퓨터를 좀 모른다 싶으면 좀 비싸게 팔고 싶은 유혹도 좀 있고. 제가 장사 초반에 여자분한테 제가 컴퓨터를 팔았는데 여자분 오빠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너 왜 컴퓨터가 왜 이 금액이냐? 비싸다고. 근데 그때가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거예요. 12월 24일. 지금도 생각나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거든요. 한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오빠라는 사람이 전화를 줬는데 그 전화를 받고 제가 그때 크리스마스 때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것도 크리스마스 때인데. 그리고 25일 날 일단은 쉬고 26일 날 전화를 드렸죠. 환불을 해주겠다. 너무 죄송하다. 그랬더니 그분이 환불은 됐고 설치했으니까 어느 정도 차익 부분 남는 부분 있으니까 인정하시면 입금하라 해서 입금해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크리스마스 내내 고민했던 게 진짜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컴퓨터를 모르는 분이 오셨지만 그 주변에는 컴퓨터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정말로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다나와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고 하니까 대부분 원가가 다 노출이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서 조금만 금액이 다르면 굉장히 질타를 받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거에 맞춰서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잘 모르는 손님한테 비싸게 준다든지 손님 따라 가격의 차등이 좀 있나요? 그렇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그렇게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네, 저희가 보통 다나와로 일단은 부품에 대한 금액을 캡처해서 먼저 보내드리고, 네네, 컨펌 해주시면 저희가 입금 받고 작업하는 그런 위주로 나가죠. 그때 그 아득하던 그 심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창피했어요. 진짜 그 창피함을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창피했어요. 사장님이 딴지마켓에 꾸준히 광고하고 계신데 광고하면서 느끼는 책임감이나 좀 달라진 것도 있을까요? 당연하죠. 왜냐면은 나만 욕먹으면은 끝나면 문제면은 더 뻔뻔해질 수 있었는데, 광고를 하게 되면서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나 말고 이제 광고를 했던 업체나 이런 전체적으로 나 말고도 이제 욕먹을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알러지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죠. 예, 조금 더 진실성 있고 정확하게 팔려고 노력했고, 네, 그렇게 했죠. 아무리 정직하게 파셔도 용산인데 하면서 의심하는 분들, 그런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하시나요? 제가 견적을 드렸는데 저는 그거를 비교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비교해 보시라고 캡처를 떠서 드리는 거지, 비교
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제 소비자의 몫인 거고 저는 자신 있으니까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메인보드를 100장을 받으면 조금 마진이 좋아요. 이 컴퓨터 부품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품이 비싼 거지 저희 마진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근데 메인보드 하나 가격이 보통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 18만 원 이러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마진이 10%도 안 되는 거예요. 메인보드를 예를 들어서 100장을 받으면 3천 원 마진 볼 거 5천 원 마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그거 100장 받은 걸 팔아야 된다는 그 강박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거의 안 남기고 시세대로 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단화를 캡처를 떠서 보내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그리고 지금처럼 그래픽 카드가 지금 시세가 많이 변동이 오는 이런 시즌에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어떤 A 브랜드 거를 뭐 100장을 받았다고 해서 그 A 브랜드만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비자는 나는 B 브랜드를 원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진을 조금 더 포기하더라도 조금 더 선택권을 좀 주자라는 의미로 많이 접근을 하죠. 여러 조립 업체들이 있는데 조립 업체들의 스킬이나 성능의 차이가 느껴질 만한 것들이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뭐 핑거프린트처럼 지문같이 그 습관이 좀 있어요. 케이블을 정리하는 순서라든지 조립하는 순서라든지 근데 크게 말씀드리면 조립 스킬에 따라서 컴퓨터 성능이 좌지우지되진 않기 때문에 그냥 뭐 깔끔함 정도. 그러니까 식당이 되게 많잖아요. 라면집이 되게 많잖아요. 라면집도 다 특성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정말 맛이 없거나 이렇지 않는 이상 특별하게 뭐 이 달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조립도 스타일은 좀 있는데 얘는 요렇게 케이블 타일을 묶네 요 정도지 뭐 이게 뭐 스킬이 막 높다고 해서 막 그렇게 그러진 않아요. 그렇다면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도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컴스테이션을 찾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손님 오셔서 보셔서 알겠지만 컴퓨터를 쓰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기는 경우 생기잖아요. 아까 같은 분도 마찬가지지만 뭐 화면이 꺼졌다 켜진다든지 무선 마우스인데 뭐 인식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 물어볼 때가 사실 마땅치가 않아요. 그냥 짜잘한 정말로 뭐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그런 질문들 진짜로 인터넷으로 저렴한 제품 찾아서 진짜 내가 직접 조립하면 그거만큼 좋은 건 없죠. 근데 저희 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 그것 때문에도 저희를 이용하시는 게 쓰면서 불편한 부분이 생기게 되면 좀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만 그래 네가 마진은 어느 정도 내가 인정해 줄 터이니 내가 좀 고생스럽고 힘들면 조금만 도와줘라 이런 부분으로 저희도 접근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막 소비자분들 다가서서 판매하기보다는 판매를 오히려 전 더 줄이고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시기에 장사가 한참 잘 됐을 때는 어떤 부분 좀 관심이 좀 덜 가고 어떤 분은 좀 관심이 좀 과욕으로 가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웠는데 오피스라든지 윈도우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시면서 겪게 되는 불편한 점 물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작업하거나 일하게 되면 바쁘게 돼서 답변이 좀 늦거나 연락이 좀 늦을 수 있어서 그런 게 조금 많이 안타까워서 지금은 뭐 막 매출을 막 늘리고자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조금 내실을 좀 다지자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컴퓨터를 싸고 가장 좋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런 건 없죠. 없고 저는 이제 가장 그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살 때 일단은 얼마 정도 금액대의 컴퓨터를 사야 된다라는 일단 계획이 있어야 되면 그 금액의 가성비 가장 맞게 사는 게 제일 훌륭한 것 같아요. 용도보다는 일단 금액. 일단 금액이 먼저고 금액 다음에 이제 용도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산이 한 50만 원밖에 없는데 나는 게임을 하고 싶어. 그러면 조금 돈을 더 모아.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금에 대한 그 플랜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양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세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하시면서 보람 있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고객, 이 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 때는 언제인가요? 그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전화로 주문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미국에 사신대요. 부모님한테 컴퓨터를 좀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컴퓨터를 못 하신다. 컴퓨터를 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에서 이제 자녀분을 낳으셔가지고 영상으로 이제 통화하는 걸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공릉동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공릉동인데 직접 제가 컴퓨터를 싣고 그 집에 가서 설치를 해드리고 영상 통화를 시켜드리는 걸 제가 눈앞에서 봤거든요. 그때 그 설치비까지 받고 간 집이지만 그때 그 느낌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원래 설치를 해달라고 해도 잘 안 해줘요. 네.
네네. 그냥 뭐 꼽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돈 준다고 해도 잘 안 가고 저희 용산에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서비스까지는 저희가 하기가 좀 어려운데 한 달에 못해도 한 세네 번은 현장에 나가서 설치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장애가 있으신 분도 좀 계시고 이런 분들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조금은 네, 비용을 좀 받고 지원을 해드리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는 진짜 돈을 안 받아도 될 정도로 네, 마음이 네, 가슴이 좀 네, 많이 좀 이렇게 네, 그랬다. 그 정도. 컴퓨터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혹은 고장에 대처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컴퓨터는 새 거를 구매하셨으면 워런티가 3년이에요. 메모리 제외하고 워런티가 3년이에요. 그래서 뭐 메인보드 CPU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뭐 뻘크나 역수나 이런 걸 사지 않는 이상 정품을 사셨다면 3년 동안은 고장나면 1대1 교환이 가능해요. 근데 요즘 컴퓨터는 그렇게 막 고장날 일은 없어요. 이제 컴퓨터가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는 워런티가 있느냐 없느냐. 워런티가 있으면 교환하면 되고요. 만약에 워런티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업체에 얘기해가지고 점검 받고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뭐 그 모 업체들 있어요. 방문해서 이제 하는 업체들 진짜로 포인트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컴퓨터라는 게 전자장비잖아요. 정말로 딱 테스트하고 찍어봐서 에러라고 나오지 않는 이상 에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사기예요. 만약에 컴퓨터가 안 켜져 하드가 나가는데요. 뭔 근거로? 그러니까 뭐 컴퓨터가 전원이 안 켜져 파워가 나가는데요. 뭔 근거로? 다 부품 하나하나 테스트할 수 있는 여건들이 돼 있거든요. 근데 방문에서는 되게 힘들어요. 기계도 없고 장비도 없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드가 나갔느니 보드가 나갔느니 정확하게 에러 코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 사람 말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운전을 하지만 조금 친한 공업사를 하나 두듯이 주변에 컴퓨터 좀 아시는 분을 하나 좀 두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보면은 PC방 물건이나 괜찮은 물건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 중고 컴퓨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상관은 없죠. 근데 중고는 아시다시피 워런티가 다 끝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워런티가 끝난 애들이 나오죠. 대부분이 고장나면 네, 이제 끝인 거죠. 금액이 저렴한 대신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네네. 다양한 연령층의 까다로운 고객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사직만의 특별한 손님을 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보다는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런 거죠. 인텔 바들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AMD가 잘 나오거든요. 그럼 나는 AMD를 쓰라, 인텔 쓰지 마라. 근데 그래도 저는 인텔을 사겠습니다라고 하면 뭐 그냥 뭐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행하는 광고로 인해서 익숙함. 거기에 이제 제가 그 광고에서 얘기했던 대로 뭐 솔직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에 대한 나의 이제 프라이드. 예. 그러니까 야, 너 이 금액을 이렇게 팔어라는 그런 후기도 있지만 저희가 AS 처리를 정확하게 해드렸을 때 그리고 오늘도 AS 오셨지만 비용 한 푼도 안 받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예, 그런 정직함. 그러니까 한번 판매하고 안녕 이제 너는 네가 알아서 써 이게 아니라 쓰다가 불편함이 있으면 언제나 와라. 돈 받지 않겠다. 제가 얼마나 이 장사를 할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여지껏 쌓아 올렸던 신뢰가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아마 끝까지 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영상을 보시고 창업을 꿈꾸시거나 이 일을 하고 싶은 분들께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이 어려울 겁니다.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온라인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마 나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면 좀 더 매출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박리해요. 마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이저급들은 자금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물건을 많이 받아서 좀 더 싸게 올리기 때문에 아마 장사하기가 온라인으로 판매하기가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초반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망가는 업체들도 많아요. 매출을 막 띄워놓고 대출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도망가는 업체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사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와 반면에 정말로 컴퓨터를 몰라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조금 더 솔직하게 판매를 하면 정말로 다른 데 찾지 않고 계속 찾아오시지 않을까라고 제가 단언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절대 속이지 마라. 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사장님 개인만의 최종 목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가게가 영화도 출연했고요. 제가 있으면서 제가 TV에도 한번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라디오에도 출연했었고 이 사람이 사는 세상인가라는 채널에 제가 한번 출연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는 처음인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사하면서 이룰 수 있는 거는 웬만큼 다 이뤘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최대한 빨리 은퇴를 해서 조금 따뜻한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소설이나 아니면은 좀 개인적으로 코딩하는 거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코딩하고 공부 좀 하면서 그렇게 좀 여생을 좀 보내고 싶어요. 제가 주전공이 이제 부동산 경매였었거든요. 경매 하다 보면 진짜 오만 잡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제 수기 비슷하게 한번 써가지고 좀 인기를 끌었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뭘 이렇게 재밌게 글로 남기는 그런 버릇이 예전에 있었는데 장사하고 뭐 진짜 뭐 바쁘다 보니 좀 혹시나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게 될 분들이나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예전에는 건강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진짜 건강한데 왜 건강하세요라고 그래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진짜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서 건강하시고 올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아마 코로나가 안 없어질 것 같긴 한데 좀 잘 버티시고 자영업자분들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장님들 꿈 다 이루시고요. 앞으로도 번창하시길 네네네네. 바라겠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